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란티스와 함께하는 선물 따라하기 제10강, 오늘 마지막 강이죠. 실전 선물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직접 실전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지식들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목차와 함께 다시 강의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제10강 실전 선물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측과 대응. 두 번째, 장세의 흐름을 느껴라. 세 번째,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네 번째, 모든 거래는 심리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측과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측이 주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응만이 주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저는 예측과 대응이 적절히 조합돼서 둘 다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은, 여러분들이 예측은 틀릴 수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워렌 버핏이 온다고 해서 예측이 항상 맞지 않겠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측의 확률을 높일 뿐이고 예측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해당 예측한 내용에 대해서 항상 대응 시나리오를 짜놓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장세를 예상을 했어요. 상방 추세장을 예상을 했는데 상방 추세장이 예측한 대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대응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내 예측이 틀렸을 때는 손절하고 다시 예측을 하던가 아니면 그에 맞는 대응 시나리오를 내가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은 내 예측이 틀렸을 때의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는 거죠. 자, 그래서 예측한 대로 나오는 장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고 예측하지 못한 장세가 나왔을 때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예측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장세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방향 예측은 항상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방향 예측을 한 이후에는 내가 예상한 대로 장세가 나왔는지 아니면 내 예측이 틀렸는지 그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각각 준비해 두는 겁니다. 최소 그래서 한두 가지의 예측과 각각의 예측이 맞았을 때와 틀렸을 때의 대응, 각각 예측은 기본적으로 2개, 대응은 4가지 정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2개의 예측, 4개의 대응 방법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장세를 항상 예측을 하고 예측한 장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라. 이게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내 예측이 틀렸을 때 그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있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본인이 예측이 틀린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없다면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장세를
예측하고 읽어낼 수 있을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무분별한 매매는 여러분들의 거래를 굉장히 어렵게 하죠. 손실은 손절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거래를 잘못해서 거래 마인드가 꼬여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잘못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매매 마인드는 끊어내기 위해서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예측이나 새로운 장세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휴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저번 시간에 기존 시간에 주로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이 됐든 기술적 분석이 됐든 간에 장세를 판단하고 장세를 미리 읽어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방법들을 찾아서, 그게 기본적 분석이 됐든 기술적 분석이 됐든 간에 말이죠. 어느 것이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장세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장세가 맞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간에 항상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보통 숙련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숙련된 기관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장세 예측이 기본적으로 한 7, 80%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예측은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100%, 무조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는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여러분들이 예측이 틀렸을 때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놔야 되겠죠. 이러한 예측, 내 예측대로 장세가 벌어졌을 때의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와 내 예측이 틀렸을 때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들을 몇 번 꾸준히 만들고 그대로 거래를 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특별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아도 머릿속에 이미 기계적으로 이러한 장세가 나올 땐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고 이러한 장세가 나올 땐 이러이러하게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임기응변 능력이 기본적으로 생길 겁니다. 그런 능력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특정 장세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기존에 본인이 대응했던 대응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면 거래에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측과 대응은 둘 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50대 50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저는 정확히 반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측도 물론 중요하고 대응도 물론 중요합니다. 두 개가 잘 조합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예측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보통 한 20, 30% 정도 된다고 보고,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약 한 1년, 2년 정도 기본적인 사이클 한두 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 50% 정도까지도 맞다고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기관 투자자 같이 예측의 확률을 7, 8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이 시장에 대한 경험을 최소한 5년 이상, 순환주기죠. 5년 순환주기. 최소한 5년 이상은 여러분이 선물 시장의 장세를 바라보고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예측 확률을 7, 8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배우시는 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앞당길 수도 있고, 좀 더 늦게 배운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예측의 확률이 좀 더 낮아지는 이러한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장세의 흐름을 느껴라.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의 장세가 추세장인지 비추세장인지 아니면 변동성장인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분을 해야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장세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특정 구분해내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이 없는 노하우들이 없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 말이죠.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장세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야 오늘 추세장이었구나, 오늘 비추세장이었구나, 오늘 변동성장이었구나 라고 뒤늦게야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직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장세를 보고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 장세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이 시장의 장세를 보고 오늘은 추세장이다, 비추세장이다, 변동성 장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거래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겠죠. 추세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세장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비추세장이라고 생각하면 비추세장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변동성장일 경우엔 변동성장에 맞는 전략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세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파악한 장세가 그대로 나온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추세장일 경우에는 추세장이라고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한 상태에서 추세장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래 전략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이 굉장히 커질 테고, 마찬가지로 비추세장에서는 비추세장이기 때문에 추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손절폭을 작게 두고 짧게 수익을 끊어먹는 거래 전략을 해야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거래 전략을 미리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 장세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구분하는 노하우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전문가나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장세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능력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경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시장에서 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요 장세가 판가름 나는 시간대는 주로 9시에서 10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장이 9시에 시작하죠. 그 장 시작하는 9시부터 10시까지, 즉 1시간 동안 장세의 움직임을 보고 오늘 추세장이다, 비추세장이다, 변동성 장이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항상 내가 필요한 능력이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정진하세요. 이건 어려우니까 난 못하겠네, 불가능해, 나는 장세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추세장이라 판단했는데 좀 지나니까 비추세장이네, 또 지나고 나니까 아니었네, 변동성 장세였네, 이러한 식으로 본인의 판단이나 예측이나 분석이 틀렸다고 해서 본인이 더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능력은 빠른 시간 안에, 즉 10시 안에 당일 장세가 추세장인지 비추세장인지
변동성 장세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장세에 맞는 예측과 대응 전략을 사용해서 수익을 거머쥐면 되겠죠. 네, 그리고 시가, 고가, 저가를 항상 체크해서 각 가격들이 돌파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가, 고가, 저가를 눈으로 보고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자주 까먹습니다. 거래할 때 시가, 고가, 저가는 굉장히 자주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겠죠. 당일 거래에서 말이죠. 이 세 가지 가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가가 예를 들면 상방으로 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가격이 다시 내려와서 시가를 깨는지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시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지, 이 시가 돌파 여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고가가 돌파된다는 얘기는 신고가가 생긴다는 얘기죠. 즉 고가가 갱신된다는 얘기인데, 고가가 갱신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죠. 저가 돌파도 마찬가지고요. 고가는 상방 돌파겠고 저가는 하방 돌파겠죠. 이런 식으로 시가, 고가, 저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자주 까먹기 때문에 어디다 적어 놓으시던지 아니면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시가, 고가, 저가가 보일 수 있게 여러분이 항상 거래할 때, 아, 지금 가격은 저가 부근이구나, 시가 부근이구나, 고가 부근이구나 라고 제대로 판단하고, 그 시고 저 가격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항상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거래를 해야 여러분들 거래에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장세의 흐름을 느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으로 결과로 도출해내서 항상 장세의 흐름을 최대한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장세의 흐름을 최대한 느껴서 지금 장세가 추세장, 비추세장, 변동성 장세, 어떤 장세인지 10시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서 시고 저가를 항상 돌파가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예측과 대응 전략을 짜서 거래를 하시면 여러분들 거래에 수익이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다음 내용은 돌발 상황 발생 시인데,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 네, 돌발 상황 발생 시인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상황,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발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발 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지금 제가 적어놓은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적어놓은 사항과 적혀지지 않은 사항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자주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 주요 돌발 상황. 가격이 굉장히 급변동을 해서 상승으로 급변동을 올라가든 하락으로 굉장히 급변동해서 내려가든 간에 가격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변동을 해서 호가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손절하려고 걸어놨던 스탑이나 스탑 주문을 걸어놨던 곳에 내가 손절을 못할 수가 있어요. 급작스럽게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호가에 있는 물량들이 싹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싶은 가격에, 원래 손절을 하려던 가격에 손절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할 경우는 뭐 당연히 경우의 케이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가격이 다시 쭉 올라갔다가 호가가 쫙 폈어요.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꽂을 수도 있습니다. 하방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는 건 급작스럽게 가격이 얼마나 더 크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굉장히 1년에 이럴 경우가 한 10번 정도 내외에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에서 10번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장세가 움직여서 각 가격의 호가가 빠지는 경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지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시장가에 그냥 청산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다렸다가 결국 다시 그 가격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다음은 돌발 상황은 체결 과다로 HTS가 잠시 멈춘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격 급변동 시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체결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체결이 일어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체결이 일어나면 HTS에는 초당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있어요. 그 HTS에서 초당 보여줄 수 있는 양, 그 양을 넘어서는 체결량이 이루어지면 잠시 시세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HTS가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5번에서 한 10번 정도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 체결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세는 예를 들면 260이라고 하죠. 260이지만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증권 전산망에서 거래되고 있는 체결 가격은 260.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급작스럽게 체결이 과다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HTS가 급작스럽게 멈추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좀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포지션을 바로 청산을 해버립니다. 시장가로.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은 그때 그 상황에서 최대한 줄여서 더 키우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손실을 차후 더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키우지 않고 그때 바로 포지션을 청산을 해서 손실을 그만 자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증권 전산망 오류로 체결 지연, 이런 상황도 가끔 일어나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 증권 전산망이
급작스럽게 굉장히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체결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서 증권전산망의 처리 속도를 넘어섰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증권전산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내가 눈에 보이는 가격이 260이기 때문에 나는 260에 청산하려고 가격을 내놨는데 주문을 냈는데 체결이 안 됩니다. 체결이 안 돼요. 이상하네? 분명히 지금 체결이 될 수 있는 매수 매도 호가의 건수나 잔량들이 충분히 있는데 체결이 안 돼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시세와 실제 움직이는 시세가 다른 경우. 두 번째는 아예 체결 자체가 좀 지연되는 경우. 주문은 냈지만 증권전산망에서 처리하는데 오류가 생겨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럴 때도 체결 지연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무조건 포지션을 청산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좀 전에 얘기드렸던 경우는 주로 사용자의 환경이 아닌 시장이나 거래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이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돌발 상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주의하거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항상 겪을 수 있는 돌발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전이나 갑자기 정전이 돼서 급작스럽게 컴퓨터가 꺼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포지션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손절 걸어놓은 가격에 스탑 주문 걸어놓은 가격에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가 무선으로 정전이 됐을 때도 무선으로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갖춰 놓는다든가 아니면 정전이 됐을 때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보조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 가격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전원이 급작스럽게 나갔을 때 보조적으로 전원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다시 정전되거나 아니면 접지 불량으로 인해서 전력이 끊겼을 때 5분에서 10분 정도 보조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명칭은 UPS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실수를 해갖고 정전이 되거나 아니면 실수로 콘센트를 건드려서 뽑아버렸다든가 이러한 상황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러한 케이스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케이스예요. 잘못 눌러서 컴퓨터 전원을 꺼버린다든가 아니면 콘센트를 잘못 건드려서 파워가 나가버린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격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가격이 별로 안 움직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급작스럽게 컴퓨터가 꺼진 이후에 가격이 갑자기 상승이나 하방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손절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돌발 상황은 항상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모든 거래는 심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 시장에서 거래할 때 무모한 거래를 하지 말아라고 적어놨어요. 자, 무모한 거래가 무엇이냐? 불필요한 희망,
자존심이라고 적어놨죠. 내가 예를 들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손절을 0.5포인트 걸어놨어요. 근데 찔끔찔끔 가격이 내려오니까 이게 손절은 칠 것 같긴 한데 손절 치고 바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손절을 아예 취소시켜버리고 불필요한 희망을 가지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손절 가격을 지키지 않고 손절 가격을 빼버리고 나서 다시 밑에다가 손절을 대놓던가 아니면 손절을 아예 빼고 다시 손절을 안 해버리는, 가격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굉장히 불필요한 희망을 가지면서 무모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한 자존심 부분은 굉장히 좀 시장을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문제인데, 본인이 예측한 시장의 모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을 보고 시장이 지금 틀렸어, 내가 분석하고 내가 보는 시장이 맞는데 시장이 지금 틀렸기 때문에 내가 본대로 지금 제대로 가지 않고 있는데 결국엔 내가 본대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시장에 자존심을 부리면서, 마찬가지 상황이죠. 손절할 때 손절을 안 하고 쭉 계속 버티고 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손실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좀 더 큰 손실을 내면서 굉장히 거래를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 경력이 많이 되지 않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거래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더라도 이러한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은 끊어내야 여러분들 거래에 도움이 돼요. 이러한 안 좋은 습관들은 굉장히 고치기 힘듭니다. 본인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의 성격을 조금 바꿔야겠죠. 불필요한 힘을 갖거나 자존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만 흥분하거나 두려움에 있을 때는, 두려움 상황을 겪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고치기 어려운 습관들이에요. 하지만 안 좋은 습관들은 반드시 고쳐야만 여러분들이 거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이러한 두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은 꼭 고치도록 하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뜨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일반 개인 투자들은 보통 뜨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같은 심리 상태에 오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항상 심리에서 이길 수 있는 거래를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손실이 나도 납득할 수 있는 거래를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원칙에 의한 거래, 분석의 결과에 나온 분석의 결과에 따른 거래. 즉 뭔가 내가 거래할 때 이유가 있어야죠. 진입을 할 때 이유, 청산을 할 때 이유. 뭔가의 진입과 청산의 원칙과 이유가 있는 거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원칙이 없는 거래를 진행했을 때는 손실이 나도 이게 왜 손실 났지?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없고, 수익이 나도 다음에 또 수익 낼 수 있을까?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켜서 거래를 해야만 손실이 나도 납득을 할 수가 있고, 납득을 할 수 있어야만 심리에서 이길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은 거래를 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입거나 수익을 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지고 있는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럴 때 실수가 하게 되면 이후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항상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칙 있는 거래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의 모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선물을 거래하든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모든 거래는 심리에서 시작하고 심리로 끝내요. 진입을 할 때도 심리가 들어가고 청산을 할 때도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심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 즉 이길 수 있는 거래를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익 전략을 펼쳐야 여러분들이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압축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거래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된 심리 상태와 원칙 있는 전략 거래입니다. 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리던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거래는 심리라고 했죠. 굉장히 심리가 모든 거래의 기본 바탕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심리에서 이길 수 있는 거래를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에서 이길 수 있는 거래. 내가 수익이 나면 내 거래는 당연히 수익이 날만 했어. 수익이 나야만 하는 거래였어.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래. 손실이 나더라도 그래, 이렇게는 손실을 날 수 있어. 라고 내가 내 손실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 이러한 거래 했을 때는 수익이 날 땐 당연히 내 원칙대로 수익이 난 거고 손실이 나더라도 내 원칙에 의해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여기선 이렇게 손실 날 수 있어. 다음 거래에서 다시 수익 내면 돼. 라고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거래에 임할 수 있지만 원칙이 없는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났을 경우에 왜 손실이 난지 모르기 때문에 손실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꼬여버리게 됩니다. 거래가 꼬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거래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즉 크게 먹을 때 크게 먹지 못하고, 작은 손실로 마감할 수 있을 때 작은 손실로 마감하지 못하는, 즉 굉장히 손실은 키우고 수익은 줄이는 안 좋은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항상 심리에서 이기는 거래를 해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래를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납득할 수 있는 거래라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심리 상태가 거래를 수익이 났건 손실이 났건 간에 심리 상태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내도 작은 손실로 마감을 해야 되고 본인의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손절을 잡는 거죠. 수익을 낼 때는 최대한 이 포지션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을 최대한 챙겨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제대로 거머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최고의 수익 방법은 손실은 작게, 이익은 크게 내는 겁니다. 말을 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 간단한 얘기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 시장에서 3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손실은 크게, 이익은 작게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70~80% 정도가 대부분 말씀드린 손실은 크게, 이익은 작게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의 수익 원칙을 적어놨죠. 최고의 수익 원칙은
손실은 항상 제한해서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제한하지 않고 여러 도속 최대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취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가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세요. 본인이 거래를 하는데 기존에 거래한 거를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내가 손실을 할 때는 얼마만큼의 손실을 냈는데 수익을 낼 때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지, 수익과 손실이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손실이 나도 체계적으로 손실이 나야 되고 수익이 나도 체계적으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원칙에 따라서 거래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거래가 손실은 크게 하고 있지 않는지, 이익을 낼 땐 작게 먹고 있지 않는지, 제대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최고의 방법을 말씀드렸죠. 손실은 제한해서 짧게, 수익은 제한하지 않고 크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손실은 제한해서 작게 내야 되고 수익은 제한하지 않고 열어서 크게 먹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의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항상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대로 맞는 원칙을, 기존의 원칙이 이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이 거래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원칙을 변경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결국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주간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고급적인 내용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10강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선물이라는 걸 거래할 때 내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며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뭘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거래할 때 이렇게 거래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10강 걸쳐서 10주 10강이죠. 선물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쭉 해드려 봤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치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죠. 선물 시장에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는 없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오늘의 승자가 될 확률을 높이고 내일의 승자가 될 확률을 높여야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과 내일의 패자가 될 확률을 줄여야 되겠죠.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봐 드렸습니다. 제가 기존에 여러분한테 10주 동안 드렸던 강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마 거래를 하실 때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5년 뒤, 10년 뒤가 지나서 제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오늘로써 기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고급 스킬이나 고급 강의 내용들은 차후 강의나 장중 제 방송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여러분들 지난 10주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선물 강의 배운 내용들 잘 숙지하고 이 선물 시장에서 꼭 살아남는
수익 나는 사람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란티스와 함께하는 선물 따라잡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수익 많이 내주십시오.